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 의회가 앞으로 2년간 시 의회를 이끌 의장의 김일만, 부의장의 이재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사전 경선을 통해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투표에 보이콧했는데요. 자율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이틀 뒤 뽑을 5개 상임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투표가 열린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새 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지만 의석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8명이 불참했고 1명은 징계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24명이 참석해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김일만 후보는 1차 투표에서 24명 전원의 지지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새 의장이 선출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2명은 지난달 28일 포항산림조합에서 당내 의장 투표를 진행해 14표를 받은 김일만 의원을 의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포항시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22명이다 보니 사실상 이때 당선자가 정해졌고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선 축하 화분이 의장실에 배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를 야권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후보를 정해놓고 본회의장에 통과하는 방식은 현재의 지방자치의 혁신 방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5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영주 출신의 5선인 국민의힘 박성만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은 경주 출신 3선인 배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5일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상임위원장들은 시민소통 확대와 지역발전,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회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임시회에선 4개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최재필 의회 운영위원장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집중하고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들과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소통하며 우리 경주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기로 했고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은 현장 중심 의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주시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후반기 문화도시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상임위가 일하는 상임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상임위, 또 좀 더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5일 원전특위와 에이펙특위, 예결위와 윤리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의 대형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포항제철소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해 포스코가 또 사업장 1위를 차지했는데요. 탄소 저감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을 연료로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생산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줄곧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는 올해도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TMS로 측정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만 8천여 톤, 포항제철소가 2만여 톤을 배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 41% 늘어난 수치입니다. 포항제철소의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도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대표 성분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 설비를 얼마나 했는지. 포스코는 최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2년 출범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린잇입니다. 특히 그린잇 철강은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 홍보 표현 중 일부가 탄소 저감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철강 제품은 탄소 저감이 일반 철강 제품과는 다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과장된 문구나 거짓된 문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탄소 없는 철을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포스코는 굴뚝에 TMS를 확대 설치했고 2년 전 태풍 흰남노로 가동이 중지된 공장을 정상 가동해 수치상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배출량은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그린워싱 문제와 관련해선 그린워싱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국의 한우 사육 농민들이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북 3천여 농가 등 전국 12,000여 한우 사육 농민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우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부가 한우 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우를 정부에 반납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우법 제정과 암소 수매 등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영덕과 지난달 영천에 이어 안동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전국 5번째, 경북에선 3번째인데요.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역시 대부분 경북에서 발견되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장 진입로를 경찰이 막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은 돼지 193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30일 모돈 3마리를 시작으로 모두 10마리가 폐사했고 농장주의 신고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에 추가 발생으로 올 들어 경북에서는 3번째, 전국에서는 5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 매몰 처분을 진행하고 방역 10km 이내 그리고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모두 11곳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른 농장이 확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km 반경 내에 5개 농가는 한 30일 정도 지금 이동 제한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 발생 농장 4.3km 지점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최근 한 달 새 반경 20km 이내에서 감염 멧돼지 9마리가 집중 발견된 것으로 미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체험 농장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았고 방목 사육에 따른 야생 동물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을 해야 될 곳인데 사람이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 구경시키고 어묵장에 그 돼지를 풀어놔보면은 완전 노출이 되잖아요. 방역 당국은 철저한 소독과 외부 통제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농가에서는 특히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장마철이 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특히 외부 농가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경북에서 발견된 감염 멧돼지가 511마리로 전국 615마리의 대부분을 차지해 경북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에코프로는 정부가 포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영일만 산업단지에 이어 앞으로 5년간 블루벨리 산업단지 21만 평에 약 2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공장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에코프로 CNG가 블루벨리 산단에 가장 먼저 입주할 계획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3세 이하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부천FC 안재준을 영입했습니다. 안재준은 185cm, 83kg의 체격을 바탕으로 제공권과 골 결정력을 두루 갖춘 전천후 공격수로 K리그 여러 구단이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였습니다. 안재준은 부천FC에서 64경기에 출전해 15골 6도움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름철 홍수 위험과 댐 방류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경보 지점 부근 도로에 진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